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다시금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에 나설 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XRP의 반등세가, 특히 더 XRP의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가 알트 대장급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더해지면서 XRP가 짙은 녹색을 보이며 이 대장들 중에서도 더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한 주를 슈퍼위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될 수 있을 거라는, 승인될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다가 캐나다에서는 XRP 현물 ETF가 처음 상장되면서 관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XRP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XRP는 나름 7주 최고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슈퍼 위크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에 대한 공식 마무리 기대감입니다. 무려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SEC XRP 소송이 최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6월 12일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리플이 기존 벌금 1억 2,500만 달러에서 절반 미만인 5천만 달러만 내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반환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양측이 규제 환경 변화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모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자라는데 뜻을 모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합의안이 토레스 판사에게 승인만 받는다라면 리플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영구 금지 명령까지 해제가 돼서 사실상 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차례 또 뺀찌를 먹은 적이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XRP 진영을 대변해온 존 디튼 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판사가 수년 동안 공들여서 쓴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을 수 있다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월에도 양측의 어떤 감경 요청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기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될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는 법률 분석가들도 있어서 여전히 희망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면 XRP 가격이 단숨에 4달러, 5달러 넘을 것이다, 이런 대담한 기대감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의 소식과 함께 더 주목받는 부분은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합의에 따른 벌금을 XRP로 납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SEC가 XRP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거라는 낙관론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최근 자산운용 업계 1위인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6월 초에 한 금융 유튜버의 트윗발 루머였지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XRP 투자자들의 기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블랙록 ETF 루머와 SEC 합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XRP가 단숨에 2.5달러 근처까지 치솟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당시 거대 자금이 유입되며 가격이 급등했던 전례를 볼 때 정말로 XRP 현물 ETF가 나온다라면 가격이 단기간에 2배 정도 뛸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이런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XRP 관련 ETF 신청서들이 말 그대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XRP 현물 ETF에 대해서 SEC는 최근 결정을 45일 연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에 대해서 이건 예상된 수순이고 SEC가 거의 모든 알트코인 ETF 안건을 최종 기한인 10월 정도까지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4분기나 돼야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6월 17일,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제안한 XRP ETF 안에 대해서 SEC의 1차 판단 시한이 있고, 라이트코인 ETF가 XRP보다 우선 승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라면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의 퇴임 이후에 미국 규제 당국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그런 모습,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SEC도 무작정 소송만 벌이던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이런 것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합의를 통해서 규제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포스트 합의 XRP에 대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ETF 길까지 열린다라면 XRP 생태계는 한층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하필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에서는 XRP 현물 ETF가 실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6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펄포스 XRP ETF가 공식 상장됩니다. 펄포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토론토 소재 자산 운용사가 출시하는 이번 상품은 북미 최초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출시되는 XRP 현물 ETF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XRP 현물 ETF를 꿈꾸고 있는 사이에 캐나다가 한 발 더 앞서서 제도권 투자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 당국은 이 XRP ETF를 세금 혜택이 있는 등록 계좌에도 담을 수 있게 승인을 해서 캐나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이 세금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XRP 현물 ETF 상장은 규제 측면과 이 시장 측면 모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제적으로는 캐나다가 디지털 자산을 정식 금융 상품으로 포용하는 선도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4년 전 북미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현재 라이선스 취득도 허용하는 이런 방식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얼마 전 취임한 캐나다 신임 총리가 비트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정치권 기류는 회의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XRP ETF까지 승인한 것은 제도권 인프라 측에서 한층 성숙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펄포스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증권 당국의 승인으로 캐나다가 규제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라며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XRP 투자 수단을 제공하게 됐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XRP의 실질 수요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RPP ETF는 실제 XRP를 보유해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를 통해서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도 직접 토큰 관리를 하지 않고 XRP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층까지 XRP 투자 저변에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특히 펄포스 ETF와 더불어서 캐나다의 이볼브 ETF도 같은 날 별도 XRP ETF를 출시하며 여러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XRP 상품을 내놓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볼브 측은 XRP가 이미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용적인 인프라로서 기관 채택이 증가하고 규제 명확성이 커져서 미래 금융의 기반이 될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략 7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이볼브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XRP를 둘러싼 기관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브라질 등 미주 국가들이 앞다퉈서 XRP 기반 상품을 선보이는 흐름은 결국 미국 SEC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캐나다 XRP 현물 ETF 상장은 미국에 더 늦기 전에 따라와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XRP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이슈는 XRP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는 방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XRP는 애초에 합의 알고리즘, 이 포스가 아니라 네이티브 스테이킹 개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들과 달리 XRP 보유로 이자나 보상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가 이런 한계를 넘어서겠다라고 직접 나섰습니다. 업홀드는 전 세계 1000만 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거래소인데, 최근 XRP 보유자들이 예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홀드 CEO는 인터뷰를 통해서 XRP 스테이킹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전망도 밝다. 다만 XRP는 포스 네트워크가 아니어서 도전 과제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XRP에는 신뢰할 만한 스테이킹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XRP로 스테이킹 보상을 준다는 걸까? 업홀드의 구상은 한마디로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회적인 전략입니다. 이 플레어라는 디파이 플랫폼에 XRP를 옮겨서 랩핑 함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건데, 플레어는 FXRP라고 불리는 랩핑된 XRP 토큰을 발행해서 자사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업홀드에서 XRP를 스테이킹 선택을 하면 업홀드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XRP를 락업하고 동일한 양의 FXRP 토큰을 플레어에다가 발행을 합니다. 이 FXRP 토큰을 플레어 네트워크의 검증자 노드에 위임하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면서 일정 보상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XRP를 간접적으로 이 플레어의 포스 환경에 굴려다가 이자를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업홀드 CEO는 이와 관련해서 플레어의 유동성이 성장한 덕분에 이제 XRP 스테이킹 베타 테스트도 가능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시범 운행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로 내놓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다만 미국에서는 규제상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미국 밖 지역부터 XRP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업홀드는 XRP를 랩핑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올릴 경우 자칫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증권을 만들어버린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증권성 논란을 참 요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놈의 증권성 논란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SEC와 소송을 겪은 XRP로서는 당연한 고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홀드의 이런 시도는 그동안 스테이킹 분야에서 소외됐던 XRP 홀더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다른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의 XRP 수익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XRP 투자 매력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3중 임팩트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XRP 레저에서 일간 활성 주소 수가 4개월 만에 7배 증가하면서 사용자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XRP 레저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주소 수는 최근 7일 평균 29만 5천 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3개월 동안 평균 3만 5천에서 4만 개를 기록했던 일간 활성 주소 수와 비교해서 7배 씩이나 증가한 겁니다. 센티멘트는 이에 대해서 사용과 주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성장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고래 지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현재 최소 100만 XRP를 보유한 고래의 지갑 수는
2,708개로 이를 통해 전략자산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XRP 레저의 최근 긍정적인 지표는 기관들의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최근 미국 증권을 토큰화해서 XRP 레저에다가 출시를 해버렸고,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도 XRP 레저에 탑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구겐하임은 XRP 레저를 기반으로 디지털 상업 어음을 출시하기 위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와 전략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이벤트 모니터링이 중요할 겁니다. 가장 긴박한 이슈는 단연 미국 법원의 합의 승인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결정이 XRP 가격 변동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합의안이 승인되면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즉각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됩니다. 반면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거나 뭔가 또 지연됐을 때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지면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 확인 시점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SEC의 XRP ETF 관련 행보도 계속 지켜봐야 할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에서 XRP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반응과 스쿱 체크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 18일 캐나다 XRP 현물 ETF 상장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지는 기관 수요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날 거래량과 초기 운용자산 규모 발표 등을 통해서 전통 금융권의 XRP 투자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라면 이건 다른 국가들의 XRP 현물 ETF 승인 도미노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미국 SEC에도 긍정적인 나름의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투자자 반응이 미지근하다라면 단기적인 기대 과열은 또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과열 신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킹 수익과 리스크 평가. XRP 스테이킹 서비스 도입은 장기적으로 XRP 보유 메리트를 높여줄 수 있는 호재입니다. 투자자는 업홀드 등이 제공할 예상 이자율 그리고 참여 방법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본인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랩핑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 스테이킹에는 기술적 또 법적 리스크도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플레어 네트워크의 안정성, 어폴드 같은 중개 플랫폼의 신뢰성,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이 규제 변경 위험, 이런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쫓아서 무조건 뛰어들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원칙 아래서 이 소액부터 시험해보는 게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호재들이 어느 시간축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송 합의 여부와 캐나다 ETF 상장에 따른 뉴스 모멘텀이 며칠 동안 가격을 출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고전적인 격언처럼 재료가 소진되면 단기 차익 실현, 그런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올해 가을까지 미국을 비롯한 각국 XRP ETF 승인 레이스가 본격화될 수가 있어서 그럴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어서 XRP에 대한 기관 러브콜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블랙록의 ETF 신청이나 또 미국 SEC의 승인 신호 같은 굵직한 이슈는 중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만큼 저점 분할 매수나 비중 조절 전략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슈퍼위크가 XRP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족쇄가 풀리고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된 XRP는 앞으로 국제송금 표준 네트워크로서 실사용 채택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빡세게 확대되는 거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XRP의 가치도 과거의 논란을 딛고 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하지만 다만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변동성과 경쟁자 등장 가능성,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고 분산 투자와 긴 호흡이라는 이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초보자분들, 이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계신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 참고하시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투자 스탠스 정립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좋은 호재성 재료들도 적절하게 전략에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